반갑습니다. 효작교당 출신 상사원에서 간사근무한 송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아버지도 전무 출신이시고 또 외가 쪽 집안도 다 전무 출신이 계셔가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불교에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법명을 받게 되었었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원광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면서 원불교랑 이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왔었는데 이렇게 지내오다가 저는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커서 교무님 해라, 넌 교무님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주변 타인 말만 듣고 제 꿈을 정할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해보자 그 생각을 해서 어머니의 인도로 사실 어머니가 원은 합창 단원이셔가지고 그 지휘자분이랑 인연이 닿아서 성악을 배우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악을 배웠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제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걸려서 결국 그만두게 됐었는데 처음에 꿈이라는 게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마음 한쪽이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2학년 때 공부해 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막상 막막하니까 방에 맨날 틀어박혀서 살아왔었고요. 그러다가 고2 가을쯤이었나? 그때 비닐하우스 상자 대산종사님 TV 프로그램 하는 거를 보고 제가 항상 늘 가까이에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이 여기에 있었는데 왜 내가 너무 돌아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딱 TV로만 뵌 거지만 어른님의 인도로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추천교무님이 이모님이신데 상의해가지고 간사 근무지까지 딱 정하고 보니까 상사원에 가게 됐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상사님을 뵈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법신부 사원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상사원에서 간사 근무를 하게 해주셔서 큰 어른님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이렇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간사 근무 2년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상사원에서 배운 것들도 잘 실행하고 사원관에서도 전무 출신 되어가는 과정을 밟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이 기본적인 거 우리 교단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제대로 제 몸에 스며들게 만들어서 항상 남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무 출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최인권입니다. 저는 입교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원불교를 잘 몰랐었는데 우리 이제 처제를 제가 결혼해가 처제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처제를 데리고 있었는데 처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부안 교당을 다녔어요. 교당을 다녔는데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원불교 잘 다니더라고요. 그럼 얘들 날 때마다 전부 다 입교 시키더라고요. 3명인데 3명을 다 입교를 시켰어요. 입교를 시켰는데 이제 얘들을 이제 그 어린이집 데려가서 이제 교육을 시켜하면 얘들이 좀 그 상당히 좀 밝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었고 그 후에 이제 원불교 가자마를 그런 직접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 이제 책상에다가 이제 뭐 원불교 관련된 책자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종사님 일대기를 만화로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봤는데 나하고 좀 연이 맞았던지 좀 뭔가 좀 이렇게 뭐 친근감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몇 년 흘렀고 그만큼 세월은 흘러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 김경천 씨가 이제 먼저 저보다 한 3년 정도 더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입교를 했고 나는 이제 원기 76년도에
입교한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입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직장 생활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을 가졌어요. 이제 나이가 좀 그때 당시에 46살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엄불교도 상당히 늦게 이제 입교를 한 거죠. 입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지금 회사를 20년이나 다니는 회사를 금방 둘러니까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무슨 대책이 없어. 무조건 그만뒀어요. 우리 딸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뭐 이제 대학교 갈 그런 무렵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이제 우리 집사람 따라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한 1년, 2년 동안은 대충 다닌 것 같아요. 그 3년 때부터는 거의 이제 결석을 많이 한 5번 이내 정도를 하고 꾸준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간상담 하는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속적인 거, 정말 신분의 성이라는 거는 항상 정성스러운 거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꾸준히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제가 한 24년 이런 정도 이제 24, 5년 전 됐는데 엄불교 들어온 지가 그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아마 이게 엄불교에 대한 그 참 큰 가르침을 이렇게 놓지 않고 꾸준히 아마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는 이제 10년 전에 이제 엄불교 이제 10년 기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시민선방에서 서울 시민선방 있잖아요. 시민선방에서 이제 그때 김관도 지금 국회의원 김관도 국회의원이 그때 청원회장을 했어요. 전국 청원회장을 했는데 미국을 갔다 오시면서 미국은 천일 기도도 하고 뭐 10년 기도도 하고 이렇더라. 우리도 한번 원기 100년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정진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청원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개 단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전국 전 교도가 다 이제 100년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각자 집에서도 하고 릴레이 기도를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집에서도 하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안 돼도 또 하고 계속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빠지기는 많이 빠졌지만은 아침에 이제 5시, 4시 이제 제가 기준을 딱 세웠어요.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름 같은데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좋을 때는 산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이제 집에서 하고 이제 그 시간대를 보니까 4시 50분에서 이제 기상해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나서 가면 다 5시 정도 돼요. 5시 정도 되면 그때 한 40분 동안 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경 뭐 하다 보니까 이제 6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엄불교에서 이제 지향하고 있는 1분선 있잖아요. 1분선. 아침에 신고 올리고 또 이제 회사 가서 또 신고를 올려요. 회사 가서 오늘 하루를 이제 잘 뭔가 사원에 보호하는 마음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은 스스로 이제 신앙심도 깊어지지만은 내가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신앙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이제 그 전에 뭐 엄불교를 다녀도 교당을 다녀도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따라다니는 그런 식의 이제 또 뭐 신앙 생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앙심이 좀 깊어지면서 또 공부를 이제 또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경을 제가 한 14번 정도 사경을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공부가 더 좀 잘 되고 요새는 이제 뭐냐면은
이성택 교무님이 이제 아침에 6시 40분에 라디오에서 이제 건강경 강의라고, 그 전에 이제 정전 강의 쭉 하시다가 이제 건강경 강의 하거든요. 건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온불교 교법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그 상당히 깊은 뜻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앞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반갑습니다. 정각당 박영빈입니다. 저희 유문점 조목은 핸드폰 부처님 잘 모시기입니다. 실천 사항으로는 전화를 잘 받기, 두 번째는 못 받았을 때 확인하고 다시 전락 바로 주기였습니다. 그동안 유문점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조목은 가족 부처님 모시기였는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해놓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 지난 작년 유문점 조목이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들의 핸드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쁜 부처님, 수명 부처님은 그냥 허니 아빠로, 그리고 든든한 아들 부처님은 든든한 허니로, 귀여운 딸 부처님은 귀여운 허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간 공을 들이고 가족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유문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유문점을 통해 제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는 부처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 수명님과 경계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핸드폰이 장식품이야? 버려! 하면서 그런 잔소리 줄 때가 너무너무 많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저는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거는 것도 싫어하는 그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엄마들과 상담 등이나 그 아이들과 수업을 마치고 나서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데 밤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괴롭히는 부모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왠지 정말 저는 전화기하고도 안 맞는다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등하원을 엄마 아빠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엄마들하고 등하원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편리함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경계를 주는 사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같이 사는 수명님인데요. 자상하게 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전화를 째로 갖고 다니냐, 비싼 전화기는 나올 때마다 바꾸더라 하면서 저한테 수업을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동 유문점 다 정하셨죠? 저희 단원들도 생일 챙겨주기 공동 유문점을 정하고 생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생일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번개 있죠. 번개팅을 통해서 4명의 단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룰루랄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이상하다. 도원아, 주원아 열심히 불러봤지만 아이들까지 아빠의 무서운 위험 속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똘똘 뭉쳐서 세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을 세게 두들겨 받고 한참을 기다려 봤습니다. 나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이유는 수명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봐 하면서 자신 있게 제 핸드폰을 수명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화기에는 통화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기록이 남아있는 전화가 통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신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기가 그 앞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2시간이 넘게 계속 걸려있는 상태에서 수명님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고
직장을 다니니까 오후에 번개를 했죠,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치진 않았나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는 자신 있게 그 핸드폰을 또 얼굴에 댔으니 서로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 알죠? 3개월 약정. 새로 핸드폰을 하면 3개월 무료 통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령님과 다툼이 조금은 더 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를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등하원 아이들을 보내고 올 때 엄마들하고 잠깐 상담할 때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받지 않으면 저희 수명님은 저희 원장님께 아니면 동료 교사에까지 전화를 합니다. 아마 오기로 끝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끝까지 전화를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올해 유문념으로 제가 정하고 올해 1월부터 우리 가족의 잔소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만지는 핸드폰이지만 정말 이렇게 체크하는 건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일 읽기가 다반수였고 또 생각나면 한 번씩 체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쁜 딸인데요. 어린이집이 직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원이가 자기가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오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좀 뭐랄까 불리할 때는 절대 찾아오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수십 통, 정말 20통까지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을 빠지고 친구 생일잔치를 가고 싶을 때 아니면 정말 아팠을 때 그렇게 전화가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엄마의 허락을 받고 가려고 전화를 해주는 주원이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또한 아빠의 유전자를 너무 많이 받지 않았나 정말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전화로 인한 우여곡절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무념으로 정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도 바뀌고 저의 실천 방법도 생각이 났습니다. 유무념이 과연 뭘까? 늘 옆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방법도 생각이 들고 나의 행동도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귀가할 즈음에는 핸드폰 배수를 좀 키워놓습니다.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 직업상 그 핸드폰 배수를 켜놓으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진동으로만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하지만 저의 너무 융통성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과 아니면 또 저하고 볼일 있는 분들한테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좀 많이 빠지고 난 5시 이후에는 배수를 키워놓고 수명님 전화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제가 먼저 집에 퇴근해서 가 있을 때는 수명님이 전화가 옵니다. 배수를 키워놨기 때문에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보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하면 그런 것도 잘 사다 주고 저에게는 오히려 보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어제까지도 제가 어제 교당에 잠깐 부모님을 도우러 왔는데 핸드폰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잠깐 조그마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전 같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사람을 통해 이렇게 전달의식도 받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제가 받지 않으면 이제 여유 있게 저희 어린이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과 같이 인사도 하면서 같이 동네 마트에서 장보기도 하고요. 만날 것도 먹으며 대화의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아주대 앞에 5만 이동해서 금술 좋은 부부 1위가 아마 꼽히지 않을까. 앞으로도 핸드폰 부처님 모시기를 잘해서 이런 가족으로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겠습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